안녕하세요. 피해자의 변호사 이채의 정명아입니다. 요즘 성폭력 변호사 광고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죠? 성폭력 법률 관련 분쟁이 굉장히 시장화되면서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해자들의 역고소입니다.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강간을 당했다, 스토킹을 당했다 등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인데요. 이런 역고소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로서는 그 역고소 사건에 대응을 하느라 굉장히 진이 빠지기 때문에 본인의 성폭력 피해 사건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혹시라도 내가 가해자로 인정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인 압박감이 상당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폭력과 관련해서 역고소 사례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즉 무고죄 형사고소 혹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특히 성폭력 피해를 고소했다가 그것이 불기소, 불송치 처분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자체로 무고죄로 처벌이 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인지,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사례를 진행한 게 있어서 그걸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고와 관련한 형사 규정을 함께 살펴보시죠. 형법 제156조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고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지 성립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가 본인이 진짜로 겪었던 피해 사실을 형사고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해서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우리 성폭력 피해자는 무고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이 진실로 발생한 사실이라는 강한 입증력을 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라든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증거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의 확신이 드는 그런 물증이 아니라면 사실상 유죄 인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폭력 범죄는 어떻죠? 성폭력 범죄는 그 밀행성, 즉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없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범죄 현장에 CCTV나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죠.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리에 따라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도 피해 사실이 유죄로는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범죄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즉, 불기소, 불송치, 무죄 판결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정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가 본인의 성폭력 피의 사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자 피해자의 어떤 최초의 성폭력 신고 피해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존의 피해자가 고소했던 건이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에 대해서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에 그것은 피해자의 범죄가 증명되기 어렵다는 어떤 소극적인 증명에 불과한 것이지,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별도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지만 무고죄로서 죄를 저질렀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성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로부터 도리어 성폭력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당했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내가 기존에 고소한 건에 대해서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고죄 역고소 대응에 있어서는 내가 당한 피해의 맥락이나 상황, 그런 것들을 이제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무고죄에 대해서 피소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어로서 작용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진행했던 사건 중에
무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이 있어서 해당 사례를 각색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도리어 당신이 나를 무고했으니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라 라는 소송을 걸어온 사례였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랬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동료였고 해당 직장은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재직하는 형태의 직장이었는데요. 어느 날 다른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가지다가 시간이 좀 늦어져서 다 같이 숙박시설에서 투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추행의 피해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피해자는 당장은 고소를 하지 않으시다가 추후에 이것을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숙박시설에 같이 묵었던 다른 직장 동료들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는 걸 봤다 등의 불리한 진술들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이 나왔던 사안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저희가 대응한 점은 첫 번째로는 형사 기록에 대한 분석입니다. 왜 불기소, 불송치, 무죄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야 판결의 이유, 처분의 이유 그 자체만으로는 무고죄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적극적인 증명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원 처분, 원 판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우리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는 등의 직장 동료들의 진술이 우리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불리한 정황, 진술, 증거들이 나오게 된 맥락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과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직장 동료들이 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겪었던 피해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이건 형사 고소를 할 때도 그렇고 무고죄 방어를 할 때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시일로부터 상당 기일 이후에 형사 고소를 하게 된 경우에 그것에 무고의 동기가 있지 않은지 하는 의심을 보통 수사기관들이 많이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동기 때문에 형사 고소까지 시일이 소요되었는지 잘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곧바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데도 여전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 사실이 무고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상대방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전액 방어를 하고 승소를 하실 수 있었는데요. 내가 피해를 당해서 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피의자로 몰리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채무자로 몰리고 하는 상황들이 억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입었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대응해보는 모든 피해자분들 그리고 그것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자기 일상을 새롭게 꾸려가시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내며 저희 피해자의 변호사들도 늘 그 곁에서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